안녕하세요 여러분, 캠벨이에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아무래도 저희 학원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업로딩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 오늘은 학생과 학생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AP, IB, A레벨 과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AP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는 이제 미국 커리큘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뭐 IB 학교나 뭐 A레벨 학교가 아주 소수는 있지만, 거의 다 미국에서는 AP 혹은 이제 미국 고유 커리큘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고유 커리큘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고등학교 일정만 놓고 봤을 때 9, 10, 11, 12학년 총 4년의 성적을 미국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AP라는 게 있는데요. AP는 본인이 수강을 해도 수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 및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흔히 막 어너스 클래스, 뭐 AP 클래스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생물, 화학 과목이더라도 이 학생들이 대학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을 들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이것을 어너스 클래스 혹은 AP 수업, Advanced 수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Advance와 Advanced Placement는 엄연하게 다른데요. 정확하게 나중에 그 Common Application, 즉 미국 대학에 원서를 넣을 때 정확히 AP를 했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본인의 수업이 성적표에 실제로 AP라고 찍혀 있어야 됩니다. 좀 장점이, 일단은 첫 번째, 한 번만 보면 돼요. 1년에 한 번만. 보통 학교나 아니면 셀프스타, 독학을 하는 학생들이 10월, 11월쯤에 등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은 5월에 있습니다. 5월 레귤러가 있고 레이트 날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볼 수 있는데 날짜만 다른 겁니다. 난이도는 같으나 시험 내용 자체는 당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레귤러로 보통 등록을 하는데요. 이 AP를 보는 학생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학생, 그리고 수업을 듣지는 않으나 시험만 본 학생, 그리고 수업은 들었는데 시험을 안 본 학생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유형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학에서 왜 너 AP 수업을 들었는데 시험을 안 봤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본 학생과 수업을 듣지 않고 시험을 본 학생을 비교를 해보면, 수업을 듣지 않고 시험을 본 학생이 만점을 땄을 경우에는 실제 공인시험을 만점을 땄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었을 때 당연히 얘는 만점 나오겠구나, 대학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수업을 들었는데 시험을 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한테 불이익이 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공인시험을 안 본 거기 때문에. 왜냐면 학교 내신은 정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아실 텐데, 정말 점수를 쉽게 주는 학교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고 점수를 쉽게 안 주는 학교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는 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독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셀프탓을 하는 학생들도 학원에 수업을 많이 의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그 5월에 보는 그 AP 시험 만점이 5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이제 대학 학점으로 AP를 인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5점 만점에서 4점이나 5점만 취득을 해도 이 칼리지 크레딧으로 쳐주는 대학들이 꽤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들은 수업을 대학 크레딧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AP는 심플합니다. 칼리지보드라는 브랜드에서, SAT를 주관하는 브랜드에서 관리하는 시험이고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뭐 생물, 화학, 물리,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AP 자체는 5월에 보는 시험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시험을 보게 되면 한 방에 끝난다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IB 디플로마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싶어요. IB 디플로마는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설명할 게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IB 같은 경우는 실제로 IB를 하는 국제학교에 무조건 다녀야 돼요.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이수가 불가능합니다. AP는 뭐 검정고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비인가 학교를 다닌다던가 뭐 인가받은 학교도 상관없어요. 어딜 다니든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IB는 무조건 학교에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IB는 강제로 6과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그 6과목 중에 3과목은 하이 레벨, 그러니까 고등 레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과목은 스탠다드 레벨, 일반 레벨이라고 합니다. 과목 선정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영상을 많이 남겨놨는데요. IB 과목을 선정하는 법은 좀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IB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해외에 있는 IB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 일례로 우리나라에 있는 IB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IB에서 제1언어, 제2언어를 고를 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1언어로 보편적으로는 무조건 코리안을 고르게 돼 있어요. 그럼 제2언어로 뭘 고를까요? 무조건 영어를 고르게 돼 있어요. 영어랑
코리아는 거의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게 제1언어는 끝이 A로 끝나고요. 제2언어는 끝이 B로 끝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1언어 코리안 랭귀지 앤 리터러처를 A로 들었을 경우에는 제2언어 잉글리시 B를 무조건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하이레벨, 스탠다드 레벨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과목은 거의 무조건 디폴트 값으로 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 수학 그룹이 있는데요. 이 수학 그룹 중에서는 수학 AA랑 수학 AI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수학은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 대부분 AA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2025년, 2024년, 2023년 통계 제가 여러 번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AA 만점자가 2배가 넘어요. AI에 비해서. 그래서 수학은 순수 수학, 미적분 적분이 있는 매스 AA를 하라고 무조건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이라고 하죠. 이제 네 번째 그룹에서는 사이언스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목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대부분 생물, 화학, 물리, 컴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컴사만 안 하면 됩니다. 컴사가 재미없는 과목이라기보다는 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 IB 컴사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AP 컴사 하셨던 분들이 연구에서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냥 흔한 과목, 남들이 많이 했던 과목으로 선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중에 과학 중에 한 과목을 골랐다면 그 다음에 소셜 그룹이 있어요. 소셜 그룹 유명하죠? 그 경제, 경영, 글로벌 폴리틱스, 그리고 히스토리, 지오그래피, 사이콜러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만약에 무조건 이거 해 라는 과목이 있다면 무조건 경제입니다. 무조건 경제하세요. 이게 가장 흔한 과목이고 나름 무난하게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과목이 남았는데 그룹 중에 아트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트 그룹은 뭐 디자인 테크놀로지도 있고 비주얼 아트도 있고 뭐 드라마, 시어터, 뮤직, 필름 뭐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예술대 학생들이 아니면 거의 95% 정도는 예술 그룹을 포기하고 과학 과목 하나를 더하거나 소셜 그룹 하나를 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이과인지 문과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이과면 당연히 사이언스를 하나 더 골라야겠죠? 문과면 소셜을 하나 더 골라야겠죠? 이과, 공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권장하는 게 IB English B, 제2언어, IB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 그 다음에 IB Math AA, 그 다음에 사이언스 두 과목 뭐가 있냐면 화학이랑 물리를 하던가 아니면 생물이랑 화학을 하라고 이렇게 패키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셜 그룹이 하나 남는데 여기서 경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제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우인데요. 옥스퍼드 PPE나 정말 나는 그 문과로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점수 나오긴 어려워도 정말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게 맞아. 그래서 그 문과 학생들은 일단은 권장하는 게 English Literature. 잉글리시가 랭귀지 앤 리터러처랑 그냥 리터러처도 있거든요. 그냥 리터러처라고 순수 문학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히스토리 정말 극악의 과목이죠.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보통 경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학은 무조건 골라야 되니까 AA 하고 그리고 생물이나 화학, 사이언스 무조건 골라야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코리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하이브리드식으로 약간 문과는 아닌데 약간 이과도 딱히 아닌 뭐 점수만 따기 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수학 AA 그리고 사이언스 중에 생물화학 중에 아무거나 그리고 경제, 경영 그리고 영어 코리아 이렇게 고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제가 지금은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해외에 있는 코리안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국어 점수를 더 잘 준다. 국내에 있는 국어 선생님보다. 그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녔을 때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 코리안 선생님이 점수를 더 잘 준다고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다만 저는 만약 선택권이 있으면 왜 굳이 코리안을 해외까지 가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A, 제1언어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페인어나 만다린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B나 에브 이니시오 B보다 더 쉬운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 두 번째 루트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만약에 코리안이 필수가 아니라면 제발 코리안은 선택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실제로 국어 문학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정은 A레벨 과정입니다. 이 A레벨은 어떻게 보면 IB의 특성도 갖추고 있고 어떻게 보면 AP의 특성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설명드리자면 A레벨의 가장 큰 특장점이죠. 특장점은 세 과목에서 네 과목밖에 안 합니다. 이게 끝이야. 세 과목에서 네 과목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IB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가 수월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사교육비도 IB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미만이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 A레벨조차도 단점은 있겠죠. 단점이 뭐냐면 요즘 A레벨 학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A레벨을 선호하는 대학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3과목, 4과목밖에 안 하니까. 영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 대학들 빼고는 A레벨을 한 학생을 보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추세예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공급도 줄어들거나 아니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수업 퀄리티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국 대학을 특수하게 노리는 학생들, 아니면 어쩌다 12년 특례 학생들 위주로 보편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A레벨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많지가 않아요. 개설된 과목들은 있어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과목들 그냥 쭉 나열하자면 A레벨 생물, 화학, 물리, 그리고 수학, 심화수학, 요 정도가 가장 인기 과목이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 경영, 어카운팅 이런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사회, 역사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 과목들 외에는 거의 선정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 5과목 정도 빼고는 학생들이 거의 선택을 안 해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죠. 그러면 극이과, 극공과인 학생들이 영어를 선택하고 싶어 할까요? A레벨로? 선택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주셔야 될 게 AP의 경우에는 9, 10, 11, 12학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응시할 수 있어요. 대신에 12학년 때는 응시하면 안 돼요. 국내 대학 지원하는 거 아니라는. 12학년이 마무리됐을 쯤 5월에 보는 거는 해외 대학 지원할 때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9, 10, 11 학년에서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5월에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되게 자유도가 높은 편인데요. 근데 IB나 그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4년의 과정이 있잖아요. 9, 10, 11, 12학년제가 있고, 그리고 10, 11, 12, 13학년제가 있습니다. 그냥 이 4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학년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2년 동안을 프리-IB 혹은 프리-A레벨 혹은 셋폼 5번째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 IB 과정 같은 경우에는 MYP라는 과정을 하거나 IGCSE 과정을 해요. 그냥 좀 예시를 들자면 브랭서몰 아시아나, 드와이트, 그리고 체드윅 같은 경우에는 MYP 과정을 하고요. 그냥 우리나라 학교만 예시를 든 거예요. 그리고 덜리치, NLCS 이런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는 IGCSE 과정을 프리-IB로 합니다. 그리고 A레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GCSE나 IGCSE를 해요. 무슨 차이냐? 앞에 I가 붙은 거는 인터내셔널이냐 아니냐 차이인데 난이도나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IB 같은 경우에는 이 4년 동안 프리-IB 2년을 끝내고 이 세 번째 학년을 IBDP1이라고 합니다. 이 IBDP1이 끝나고 IBDP2를 넘어가면서 이제 프리딕티드 예상 점수를 주죠. 그래서 대학에 보통 지원을 할 때는 우리나라 대학이 아니면은 이 예상 점수, 파이널 점수를 받기 전 점수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A레벨도 동일해요. AS 과정, A2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S 레벨, A2 레벨 혹은 그냥 A레벨이라고 하기도 해요. 복잡하죠, 요거는. 그래서 AS 레벨 점수를 받고 A2 레벨 과정을 하던 도중에 프리딕으로 대학을 보통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닮아져 있지만 A레벨이 상대적으로 영국 대학 지원할 때는 유리하다. 그러나 전세계 대학을 지원할 때는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입시 상담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정말 욕심이 많다, 그리고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재원이 충분히 된다 라고 본인이 판단이 들었고 욕심이 정말 많다, 그러면 이 학생은 AP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IB는 6과목으로 극한을 해놨는데 AP는 10과목, 11과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시험을 보는 거. 대신에 학생이 따로 수업을 듣지 않고, 예를 들어 수업을 학교에서 뭐 3개, 4개 이상 듣는 학생들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6개, 7개를 따로 독학으로 하려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리적인 부담은 될 수 있겠죠. 뭐 6과목만 할 거면 IB를 하는 걸 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IB를 하는 학생들과 6과목, 그리고 A레벨 3과목에서 4과목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 팁을 꼭 주고 싶은데, AP를 추가로 1과목에서 2과목 정도 따로 하라고 이건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AP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자유롭다고 했잖아요, 독학으로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P를 1과목이나 2과목이라도 하게 되면 IB가 총점 만점이 45점이거든요. 45점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40점을 받은 학생이 있고 B라는 40점을 받은 학생이 있는데 얘만 AP를 1과목 더 했어요. 그러면 스펙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영국 대학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학생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IB만 해도 힘들어요. IB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너무 돈 많이 들어요. 이러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딱 6과목만 하고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1과목이라도 더 했을 경우에는 이 같은 점수대 학생들을 스펙으로 확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뭐 EC나 뭐 수상경력이나 이런 거를 배제하고 이 점수, 스펙만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보는 입장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더한 학생을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AP를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느냐? 개인적으로 IB나 A레벨을 하는 학생들은 이 4년의 과정 중에 이 앞에 있는 2년, 90 혹은 10, 11 학년 동안에 AP 시험을 한두 과목 정도, 많이는 안 해도 돼요. 한두 과목 정도만 미리 4점에서 5점을 취득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타 학생보다 더 본인이 유리한 고지에서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질문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그 SAT 없이 AP만으로 미국 대학 지원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AP 없이도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일단은 AP만으로 미국 대학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SAT는 블라인드나 옵셔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SAT 점수를 넣지 않고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미국 대학의 스탠스로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면 이거랑 비슷해요. IB를 하는 애들이 AP를 했을 경우 더 유리한 거 맞아요. 근데 AP를 했던 애들이 SAT를 하면은 SAT를 안 한 애들보다 유리할까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SAT 준비는 기본적으로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민권 영주권이 없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SAT를 해서 내 언어 능력을 조금 더 증빙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English Proficiency Test로 토플이라는 게 있는데 토플, IELTS, 듀오링고 등등이 있죠. 이것보다는 SAT가 객관적인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내가 어울리는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증빙하기에 조금 더 맞기는 해요. 그리고 다음 질문 볼게요. AP, IB, A레벨 점수로 어디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원하는 대학, 전 세계에서 모든 대학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교차 취득했을 때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나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일단 과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해요. 예시를 좀 들자면 A라는 학생이 의대를 지원하고 싶어요. 근데 과목 수만 많다고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의대를 지원한다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생물, 화학, 그리고 수학 과목. 이 과목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IB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을 보통 2과목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이언스 과목, AP,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리, 1, 2, C 메카닉스, C 일렉트로매그네티즘을 들어서 대학에 어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지원하는 애들이 IB에서 경제 선택을 안 했다면 당연히 AP에서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질문 볼게요. AP 몇 과목 정도 해야 의미가 있나요?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근데 학생이 보편적으로 영국에 있는 명문대, 최상위 명문대를 지원한다면 6과목, 최소 5과목에서 6과목은 무조건 권장을 드리고요. 여기서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득점이겠죠. 이 이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A레벨 하는 것처럼 2과목에서 3과목 정도만 이수를 하셔도 됩니다. 실제 내신을 말아먹느니 AP 개수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IB는 총점 몇 점 이상이면 유리한 건가요? 이것도 대학마다 다르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학생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들어본 대학이다,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대학이다, 여기 대학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 공부 좀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IB는 최소 38점에서 45점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서울연고대나 서성한 이런 데 노릴 때는 그래도 12특, 3특 뭐 이런 거를 구분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린다면 37점에서 45점 사이고, 그리고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문대는 무조건 4과목, 그리고 명문대가 아니면 3과목, 이렇게 본인이 나눈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게 있는데 과목 수가 많고 점수가 애매한 게 낫나요? 과목 수가 적고 만점을 받는 게 낫나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많은 과목을 만점을 따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AP가 5점 만점이라고 치면 5, 5, 5, 4, 3, 3 요게 있고, 그리고 5, 5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전자가 더 나아요. 근데 만약에 3, 4, 3, 5가 있고 5, 5 두 개만 있다면 당연히 이건 후자가 낫습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할게요. 그리고 IB만으로도 벅찬데 AP까지 하면 힘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4년 동안에 앞에 2년 동안 안에 프리 IB를 할 때 무조건 끝내라고 AP 점수를 취득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2년 동안은 그냥 IB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정말 욕심이 있거나 실제로 IB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때 AP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 앞에 2학년 동안 안에 AP를 끝내는 걸 권장드립니다. AP 과정을 안 하는 학생들 기준이에요. 이거는 A레벨은 3과목이면 충분한가요? 스펙을 중시하는 국가의 대학들, 영국, 우리나라,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여기는 과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게, 미국은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를 봐요. EC도 중요하고 그리고 수상 경력 리서치, 저널, 스포츠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펙으로만 극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은 과목 쓰더라도 솔리디파이한 성적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시아권이나 이제 영국 이쪽 성인 명문대에서는 스펙을 중시하기 때문에 최대한 과목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도 있네요. Predicted grade, 그러니까 예상 점수가 낮으면 AP나 SAT로 보완이 되나요? 네,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IB 경제 예상 점수를 7점 만점에 5점을 받았어요. 근데 AP로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보완이 됩니다. 다만 이 첫 번째 사례 학생과 7점 애초부터 IB 경제가 7점 나온 학생하고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후자 학생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만점 따는 게 낫고요. 애초부터 만점 따려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을 강하게 권장드립니다. 이 질문도 있네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일단 저도 포괄적인 답변을 드릴게요. AP, IB, A레벨. 고등학교가 9학년부터 시작하는 걸 전제해 가장 이상적인 거는 8학년에서 9학년 넘어가는 여름방학 때부터입니다. SAT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시간과 금액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게 돼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근데 시간이 모자라면 그만큼 자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빡세게 시작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무슨 과목들을 듣는 게 좋나요? 제가 이거는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남겨놨는데 아직 2025년 이제 데이터는 제가 아직 정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이랑 아마 비슷할 거라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거의 동일했으니까요. 지금은 좀 쉽게 AP, IB, A레벨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제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는 앞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좀 급하신 분들이라면 이전 영상을 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어떤 과목이 더 쉽다, 유리하다 그런 거는 학생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 데이터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긴 합니다. 칼리지 보드에 AP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IBO 의 점수 통계가 매해마다 업데이트를 해요. 최신 거를. 그걸 보고 과목 선정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일단은 본인이 어느 나라, 무슨 대학, 무슨 전공을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과목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대부분 하면 되는지 알고는 있는데 학생들이 정말 입결을 높이기 위해서, 입학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본인이 전공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목을 틀어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타 업체에서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시고 내가 입결이 중요한지 전공이 중요한지 그리고 나는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미리 9학년 넘어가기 전에 세팅을 해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따로 뭐 과목 선정이나 이런 게 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뭐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뭐 글에 뭐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글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뭐 늦더라도 보게 된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